네, 반갑습니다. 푸르밈입니다. 오늘은 입주 물량 데이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예측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적정 입주 물량을 이야기할 때 흔히들 지역 인구수에서 곱하기 0.05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과학적으로 면밀하게 분석하여 낸 통계 수치라기보다는 대략 인구수에서 이 정도 비율로 입주 물량이 필요할 것 같다는 식으로 낸 수치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의 경우 인구는 약 230만 명이고요. 적정 입주 물량 수량은 11,800입니다. 그렇다면 이 적정 입주 물량을 이용하여 부동산 상승 하락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적정 입주 물량보다 많으면 부동산이 하락하고 입주 물량이 적정 입주 물량보다 적으면 부동산이 하락하는 것일까요? 자, 그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대로 이 그래프는 입주 물량 그래프입니다. 90년도부터 27년까지 입주 물량을 뽑아서 막대 그래프로 만들어 봤었고요. 24년, 25년, 26년, 27년은 예정된 입주 물량을 나타낸 막대 그래프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23년도에 대략 35,000세대까지 가 있죠. 예, 23년도에 얼마나 많은 입주 물량이 있었는지 거의 30년 사이에 최고로 많은 수량이었으니까요. 엄청난 입주 물량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90년도부터 23년까지 대구의 매매 가격 지수를 이렇게 실선으로 그래프를 만들어 봤습니다. 지난 20년, 21년, 이때 코로나 시절이죠. 코로나 시절에 얼마나 폭등을 했는지 이 실선 그래프로도 확인이 되는 사항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얼마나 폭락을 했는지도 참 요 그래프만 봐도 참 예시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요게 보니까 우리가 IMF 시절 97년, 98년도보다 이 하락폭이 요때가 지금 더 가파르니까요. IMF 시절보다. 우리가 얼마나 힘든 시절을 지금 겪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요 막대 그래프와 요 실사 매매 가격 지수를 두 개를 합쳐 보았습니다. 그죠? 90년도부터 23년도까지 두 개의 그래프를 합쳐 보았고요. 여기에 덧붙여 대구의 적정 입주 물량 수량으로 알려진 11,800 그 수량을 옆에 점선으로 이렇게 그어 보았습니다. 11,800을 그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적정 입주 물량보다 입주 물량이 적을 때 요때 말이죠. 정말로 매매 가격 지수 부동산이 상승을 했는지 요때는 그대로 그 이론대로 움직였네요. 그리고 반대로 매매 가격 입주 물량이 적정 입주 물량보다 초과했을 때 가행일 때 정말 하락하는지 그죠? 22년, 23년도처럼 요때는 그대로 움직였네요. 그거를 한번 분석해 보자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적중되는 확률이 높은지를 말입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 보니까 그 이론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적중한 경우가 23번 그리고 그 이론대로 안 움직이는 경우가 미적중한 경우가 10번 있었다는 뜻입니다. 요 X 표시가 미적중된 경우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10번. 딱 10번 있네요. 그래서 지난 33년간 이 적중률을 조사를 해보니까 적중률이 대략 69%더라.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여기 같은 경우에 적정 입주 물량보다 20년, 21년 경우에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승하는 경우 미적중이죠. 그죠? 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입주 물량이 적정 입주 물량보다 많은데도 이렇게 상승하는 경우가 있다. 미적중. 예. 그래서 결론은 적중률이 69%더라. 그래서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게 적정 입주 물량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필요한 입주 물량을 임의적으로 산출한 결과값일 뿐 그 값을 이용하여 부동산을 예측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하다. 그런 결론을 내렸던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입주 물량을 이용하여 뭔가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적정 입주 물량의 소량을 한번 조정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적정 입주 물량 수량이라는 것이 어떤 면밀한 과학적 분석에 의해 나온 수치가 아니니까 이 수량을 조금 조정해 보면 무언가 상승 하락을 예측할 수 있는 어떤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대구 적정 입주 물량 11,800에서 대략 12,000에서 6,000을 더해 보았습니다. 12,000에 50%, 숫자 6,000을 더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온 숫자가 18,000입니다. 이 18,000이라는 숫자를 여기 그래프에서 11,800에서 플러스 6,000을 해보았습니다. 18,000까지 올려본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18,000선까지 올렸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 그거를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해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X 표시가 줄었죠. 좀 전에 11,800선에 의해서는 X 표시가 5개였고요. X 표시가 10개였고요. 즉 미적중이 10번 있었고요. 지금 18,000선 기준으로 수치를 올린 후 적중 미적중을 확인해 보니 미적중인 경우가 5번으로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확인해 보니 그 적중률이 84%, 꽤 높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무언가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온 것 같습니다. 84%의 적중률은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보시는 대로 2007년 이후에 2023년까지 2007년 이후에 적중률이 100%라는 것입니다. 통계의 특성상 오랜 기간 전에 데이터보다는 최근의 데이터에 더 가중치를 두기에 이 데이터는 나름 신뢰성이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대구 입주 물량을 11,800이 아닌 18,000으로 놓으니까 나름 유의미한 결과를 추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유의미한 자료를 가지고 그렇다면 과연 투자에 이용할 수 있을까요? 결국엔 투자에 적용할 수 있어야 좋은 데이터로서 그 가치가 인정되니까요. 그래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푸르미미 입주 물량 기준선 18,000을 이용하여 과연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을까?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대구 부동산 상승기 시절에 이렇게 네모로 박스를 쳐보았습니다. 부동산 상승기가 3번 정도 있었네요. 보시는 대로 이렇게 할 경우에 무언가 상승의 시그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상승기 시절을 이렇게 박스를 쳐보았습니다. 역시나 유의미한 시그널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볼까요? 자, 부동산 상승기 시절이 여기가 부동산 상승기 장이죠. 요 바로 전년도가 당연히 하락장 바닥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기장, 그 전년도가 하락장 바닥, 상승기장, 그 전년도가 하락장 바닥. 즉 98년도와 2009년도, 2017년도가 상승장 가기 전에 하락장 바닥이었는데 이
새 연도에 일어난 공통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보이시나요? 프로미미 입주물량 기준선 18,000선을 옆으로 그어 보았을 경우에 곧 다다음 해 2년 동안 입주물량 기준선 아래로 내려갈 경우에 그 전년도가 하락장 바닥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18,000선 아래로 연속 2년 돼 있죠. 그 전년도 여기가 하락장 바닥이었다는 것입니다. 2017년도 볼까요? 입주 물량이 18,000선 아래로 18년, 19년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즉, 그 전년도 17년도가 하락장 바닥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모두 거의 똑같이 적용이 됐더라는 것이죠. 이 입주 물량 기준선 18,000선을 그었을 경우에 요 매수 시그널과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즉 98년, 2009년, 2017년이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었던 것이죠. 즉 결론을 내리면 입주 물량이 18,000선 아래로 떨어지기 전년도가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입주 물량이 18,000선 아래로 떨어지기 전년도가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입주 물량이 18,000선 아래로 떨어지기 전년도가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프로미미 입주 물량 기준선 18,000을 이용해서 과연 매도 타이밍은 잡을 수 있을까요?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이번에도 대구의 부동산 하락기 구간에 네모 점선을 이렇게 그어봤습니다. 총 4번이 있었네요. 이렇게 하락기 구간의 네모 점선을 긋고 입주 물량 기준선 18,000에 점선을 그어보면 무언가 하락의 시그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던 것이죠. 역시나 유의미한 시그널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자, 보시는 대로 하락기 시작되기 전년도가 상승장 고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당연한 이야기죠. 부동산 하락장 전년도가 고점입니다. 부동산 하락장 전년도가 고점입니다. 이 전년도인 2005년, 2015년, 2021년 이 세 가지 연도에 공통점이 역시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역시나 요 다음 두 해 연도 동안 입주 물량이 18,000을 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2015년 이후에 2016년, 2017년의 입주 물량이 18,000을 초과했다는 것입니다. 2021년의 마지막 2021년 다음 해 2022년, 2023년의 입주 물량 기준선 18,000을 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 전년도가 매도 타이밍이라는 것이죠. 그 전년도가 매도 타이밍이라는 것이죠. 그 전년도가 매도 타이밍이라는 것이죠. 자, 이해가 되시나요? 즉, 입주 물량을 놓고 봤을 때 최적의 매도 타이밍은 입주 물량 기준선 18,000 위로 올라가기 전년도인 것입니다. 이상 프로미미 입주 물량 기준선 18,000을 이용한 최적의 매수 매도 타이밍을 요약하면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매수 타이밍은 입주 물량이 18,000 아래로 떨어지기 전년도. 매도 타이밍은 입주 물량이 18,000 위로 올라가기 전년도. 자, 이상 입주 물량을 이용하여 부동산을 예측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대구의 적정 입주 물량 11,800으로는 무언가 의미 있는 데이터를 추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입주 물량 18,000선에서 무언가 유의미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수치를 이용하여 나름의
최적의 매수 매도 타이밍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투자 시에 이 데이터를 참고한다면 조금은 높은 확률로 성공의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구뿐만 아니라 서울을 비롯하여 강력시급의 대도시들도 이러한 분석 방법이 적용이 가능하였습니다. 즉 입주 물량을 이용하여 나름대로 최적의 매수 매도 타이밍을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을 잘 이해하셨다면 아마도 눈치채셨을 겁니다. 위 그래프를 유심히 보셨다면 아마 눈치채셨을 겁니다. 앞으로 대구의 매수 타이밍이 언제일지 말입니다. 물론 단순히 입주 물량 하나만으로 매수 매도 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거래량, 미분양, 금리, 매수 우위 지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니까요. 이러한 요소들별로 하나씩 유의미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면 투자를 함에 있어 강력한 무기들을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데이터가 아닌 모든 분석 지표가 매수를 가리킬 때 자신 있게 매수하고 모든 분석 지표가 매도를 가리킬 때 과감하게 매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예측 불가능한 변수는 우리가 분석할 수 없는 사항이기에 일단 이런 투자 결정이 내려지면 실행하고 결과는 하늘에 맡기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부자는 타이밍을 선택하는 것보다 시간을 사는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굳이 좋은 타이밍을 분석하기보다는 든든한 여윳돈으로 미리 사두고 오를 때까지 장기 보유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직 부자가 아닌 진짜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돈의 여유가 없기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최소 비용 최대 효과를 위해 최적의 매수 매도 타이밍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입주 물량을 이용하여 최적의 매수 매도 타이밍을 찾아보았습니다. 틈틈이 다른 요소인 거래량, 미분양 등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내기 전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을 좀 적어 놨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푸르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